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국민연금. 과연 내가 탈 때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내가 탈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고갈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구점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들이 있으면서 또 해결 방안은 또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후로요. 지금 30년이 좀 넘게 지났는데요. 2020년 7월 현재 국민연금 규모는요. 총 조성기금이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연금 등 지급한 금액이 223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는 이제 운영비도 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립기금이 남아있는 것이요. 776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규모라면요. 세계 3위 정도가 해당되는 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금액인데 나중에 고갈될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기금 추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까지요. 최근 5년 동안 연 9.69%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7월 현재 776조 원 정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죠.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알아보면요. 22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연평균 8.1% 증가했는데요. 최근 5년간에는요. 연 0.6%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출생률이 저조했던 부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활동 인구 규모가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거, 고용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215만 명 중에서 사업장, 근로소득자들 주로 대상이죠. 사업장 가입자 수는요, 1409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 그러니까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719만 정도로 좀 정체 중에 있습니다. 좀 빠지거나 정체 중에 있고요. 이미 가입자 33만 명하고 이미 계속 가입자 52만 명 보면요. 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 수급자가 될까요? 어느 정도 수급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시게 되면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10만 정도 됐죠? 근데 2020년도 현재 518만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518만 5천 명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9.73%가 증가됐는데요. 최근 5년간 연 6.62%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입자 수는 0.6%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그러나 수급자 수는 6.62%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어느 정도의 연금액을 지급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2004년도에는 뭐 3조 원 내외였는데요. 근데 2019년도에 보면 22조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거의 23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도 보면은요, 중간밖에 안 됐는데 14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당연히 연금 수급액도 똑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연평균 12.09% 정도가 증가했고요. 최근 5년간에 무려 10.5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 수급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수급자 대상자들이요, 고령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익률 좀 알아볼까요? 들쭉날쭉하죠? 연평균요, 5.62% 정도 됩니다. 1988년도부터 2020년 7월까지 기준이거든요. 연평균 5.62%라면 굉장히 저조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연평균이잖아요. 그 투자는 복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종 수익률을 연도별로 그냥 단순하게 나눈 거거든요. 복리를 감안한다면 5%가 안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굉장히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자 수가 감소한다면은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요, 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고령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요. 잘 돌아가시지 않는다. 결국 연금 수급 기간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지금처럼 뭐 5%도 안 되는 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면 이것은 연금을 고갈시키는데 아주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자 수부터 볼까요?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뭐 여성이 있죠? 여성이 만 15세부터 49세까지 그 한 사람이 평생 낳는 그 아이의 숫자가 한 명이 안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고용이 잘 안 되겠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그 전체적으로 가입자 수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뭐 고용률이 떨어진다든가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의 규모가 성장하지 못하고 거꾸로 떨어진다든가 뭐 횡보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더 큰 어떤 가입자 감소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률,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부분들이 그 국민연금 고갈을 앞당길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래 인구 추이를 좀 볼까요? 2060년도까지를 보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살아계신 분들이 2060년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2060년도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2033년도부터 전체 인구는 줄게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죠. 그 다음에요. 경제활동 인구수하고 노인 인구수가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한 사람의 경제활동 인구가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전부 다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연금액을 내야 된다는 것이 되거든요. 굉장히 갑갑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2200만 명이 가입자였어요. 근데 2060년도에는 1209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려 1000만 명 가까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연금 수급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증가할까요? 그 32년 됐잖아요, 시행한 지. 따라서 연금 수급자가 도래가 계속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계속 해를 지날수록 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요, 고령화에 따라서 연금 수급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연금액도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연금 수급자가요, 2020년도에 525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나 2060년도 되면 1720만 명으로 3배 이상 뜹니다. 결과적으로 1200만 명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고갈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은요, 연평균 5.62%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보시면은 1990년대만 해도요, 정기예금 이자로 넣어도요, 10%대 초반을 받았습니다. 투자까지 감안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요, 과거에 안정적으로 무조건 운영하다 보니까 채권에 전부 다 밀어넣다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복리를 감안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요, 5%가 안 됩니다. 그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각 나라별로 이렇게 비교해 본 수익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5% 내외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카나다 같은 경우요, 10% 내외입니다. 노르웨이도 뭐 거의 뭐 10%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이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도를 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연도에는요, 그 주식 편입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요.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보면요. 뭐 다른 나라들 10%대 할 때 저희 우리나라는 7.26%.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요. 마이너스 0.92%로 떨어집니다. 물론 2019년도에는요. 전체적으로 오르는 감이 있어서 11.31%인데요. 뭐
보시게 되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 보시면요.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조한 이유는요. 2020년 7월 말 현재 보시게 되면요. 이런 어떤 투자 비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채권이 42%입니다. 해외 채권은 뭐 4.9%고요.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이 그나마 41%가 돼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주식 편입 비율이요. 보시게 되면요.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주식이 35%까지 올라오죠. 물론 채권이 아직도 52.9%까지 되어 있죠. 그에 반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랑 반대보다 훨씬 더 큽니다. 66% 이상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요. 채권형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우리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일본이 주식에 들어간 게 좀 많이 있죠. 카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카나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대체 투자라고 해서요. 주식과 채권과 상관관계가 좀 많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투자처에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투자자산 구성비를 보게 되면요. 2010년도 내외로 보면 77.5%나 채권의 비중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주식은 17% 정도고요. 그 채권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그나마 2020년도 되면요. 채권 비중이 47% 정도. 그 다음에 그나마 주식이 41%까지 올라와서 수익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구조가 역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고갈의 원인은요. 최근 가입자 수가 5년간 0.6%씩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급자는 최근 5년간 연 6.62%나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금 수급액도 마찬가지로 연 10.57%씩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 10.57%씩 증가한다는 가정이라면요. 한 7년이면요. 지급액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요, 투자 수익률은 복리 감안하면 5%도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실적 때문에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 기금이 고갈되는 그런 어떤 예정된 그 기간도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갈 걱정 없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국가는 절대 보장하지 못합니다. 국민이 부담하고요, 세금이 부담한다는 소리를 잘못 말한 것이 되겠죠. 결국 국민이 부담하고 세금이 부담한다면요. 고갈 걱정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크나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정 안정화 조치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연금급여 지급률을 인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연금 수급 연령을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뒤로 늦추는 거죠. 그리고요, 연금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그 기금 고갈을 훨씬 많이 늦출 수가 있죠. 연금급여 지급률을 보시게 되면요. 최초에는요, 70%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해서 1998년도에는 60%로 다운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50%로 다운했습니다. 그리고요, 매년 0.5%씩 다운시켜 갖고 2028년도에는요 40%로 다운시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40%가 아니라 30%, 20%로 더 다운시킨다면은 당연히 연금액이 줄겠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연금 고갈을 더 훨씬 더 늦출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요 그 2007년도 전에 그 연금 고갈이요. 2047년도는 고갈될 거라고 예견을 했어요. 하지만 재정 안정화 조치, 그 다음에 이렇게 연금 급여 지급률을 낮추게 됨으로써 계산해 보니까 현재 기준입니다. 2041년도에 적자 전환하고 2056년도에 고갈 예정이다. 겨우 뭐 9년 정도 좀 늦췄네요. 그러나 40% 낮추고 또 낮추고 계속 낮춘다면은 어느 정도 더 고갈 예정인 날짜를 늦출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금 수급 연령을 연기시키는 겁니다.
제가 최초에 가입했을 때는 60세부터 연금 받기로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65세부터 연금 받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바꿔놨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연금을 안 줘도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기금 고갈이 될 것 같다면은 혹시 모릅니다. 70세로 늦추거나 75세로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금 고갈, 기금의 고갈은 계속적으로 늦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OECD 연금 보험료율을 좀 보면요. 그 이탈리아나 33%, 그 다음에 헝가리도 30% 이상, 핀란드 25% 이상, 우리랑 가까이 있는 일본도 거의 18%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9%거든요. 이것도 옛날엔 3%였어요. 그는 왜 그러냐면 시행 초기에 국민적 저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낮은 율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좀 약간 좀 속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거 갖고 운영 안 되니까 9%까지 운영했지만 9% 이후에 거의 20여 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OECD 평균 뭐 15.4%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 그 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는 사실상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요. 연금 투자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은 연금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미래에 뭐 30년, 40년 뒤에 연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동안 연금은 적립을 해서 연금액을 줬거든요. 그런데 적립을 할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적립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연금 받아야 될 사람이 뭐 1200만 명입니다. 17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연금액을 내줘야 되는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은요 1200만이다. 그러면 1200만이 1700만을 위해서 당해년도에 연금액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 9% 갖고 택도 없겠죠. 그때는 50%, 60%, 70%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60년도 기준을 보면요 1209만 명이 매월 1720만 명한테 연금을 지급해야 돼요. 부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그 연금액을 줘야 된다면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500이다. 그 200을 내야 되고요. 내가 소득이 300이다. 그래도 200을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그 보수 월액의 50% 이상, 많으면 70%도 낼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가입자 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야 됩니다. 출산율을 증대하고요. 고용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서 경제 성장을 지속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야 실업자 수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캐파를 늘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요. 투자 수익률을 지금처럼 5%도 안 되게 운영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뭐 10% 이상이 된다면 뭐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지속적으로 연금 고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요. 연금 지급률을 뭐 소폭이라도 조금씩 인하시킬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선 방안이 따라야 되는데 이 개선 방안 잘 안 하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첫 번째 이겁니다. 사업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를 분리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지역 가입자의 그런 소득이 그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과거에 많았거든요. 요새는 좀 어느 정도 투명해졌습니다만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 뭐랄까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반드시 분리해서 운영해야만 그나마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공단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 민영화를 시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정치적 간섭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적 간섭을 반드시 배제해야 되고 투자 전문가에 의해서 책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켜야 되겠죠. 다변화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이 없이는 뭐 공연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료율을 전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OECD 평균이 15.4%인데요. 뭐 가까운 일본도 18%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 내외 선까지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수 월액이 현재 지금 최고 상한선이 503만 원인데요. 뭐 600만 원, 700만 원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그 연금보험료 납부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액이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하우 상박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죠. 하우를 좀 줄인다. 상박을 좀 늘린다. 뭐 이런 방식이 좀 선택이 되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공단의 경영혁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2019년도 기준으로요. 6,685억 원이라고 하는 공단 운영비, 경비죠. 경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또 매년 또 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전문화, 효율화, 슬림화 등을 통해서 재반 비용들을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각종 크레딧 같은 경우, 뭐 출산이나 뭐 실업이나 아니면 무슨 뭐 군복무 관련돼서 크레딧 같은 걸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국민연금액으로 지원하거든요. 이게 좀 문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원 중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타 혁신 방안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 국민연금 기금이 아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요. 돈 버는 은퇴 설계, 국민연금 과연 안전할까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굉장히 암담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래도 해결책은 좀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 위안을 삼고서요. 지속적인 개선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